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오늘 29번째 강의고요. 오늘은 이제 계산 문제, 좀 계산 문제인데 요거를 다 풀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미리 계산을 다 한 거기 때문에 식은 써 드리고 이제 계산해서 나온 그 결과치만 적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또 일일이 계산을 다 해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모든 그 국가고시에서는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위 개념으로 뭐가 있죠? 시행령이 있고 그 하위 개념으로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에 대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99%다 여기서 나오니까. 그런데 요 계산 문제 있잖아요. 위험물 저장 탱크의 내용적, 공간 용적, 그 다음에 탱크 용적에 계산하는 문제들은 탱크 용량 계산하는 문제들이나 요게 개념적인 내용들은요. 여기에보다 더 하위 개념인 거예요. 세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법령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과 시행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행규칙도 법령에는 해당이 안 되는 용어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29강에서 계산하고 이 공간 용적 탱크 용량을 계산하는 이 문제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 하위 개념이에요. 세부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 가지는 뭐 이제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법령이긴 한데 그렇지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대표 변출로 해서 다시 한번 넣어드린 거예요.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까지 다 풀어 드릴게요. 자, 일단 식이 있어요. 그죠? 자, 탱크의 내용적 계산 방법이에요. 내용적, 그 다음에 공간용적, 탱크 용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세 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수치들에 대한 것들도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제가 표시를 해드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봅니다. 자, 탱크의 내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보면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위 개념에 아주 짜잘한 부분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둘로 나뉘죠. 횡으로, 그죠? 가로에 길게 눕혀서 설치한 그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을 계산하는 방법과요. 그 다음에 세로로 위로 이렇게 세워놓은 종으로 설치한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어디죠? 땅에 묻는 거. 그 주유소 같은 데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 묻어서 여기에 이제 그 기름 같은 거를 이제 대량으로 저장해 놓고 이제 차량들이 오면 이제 뽑아서 이렇게 주유시켜 주는 시스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횡으로 설치한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원통형에 이제 단면이 있을 거고 반지름이 있죠. 반지름은 R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여기 길이가 일정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측면으로 이렇게 곡면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일정한 너비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L이라고 표시하고 거기에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곡면 부분으로 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L1, L2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탱크 안에 들어가는 내용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이 뭐죠? 원의 면적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괄호 치고요.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L1과 L2를 더한 다음에 그걸 3으로 나누고 L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합쳐서 파이 R 제곱에 나온 수치하고 곱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초 수학 산수라고 얘기하죠. 괄호가 채워져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파이 r 제곱하고 L 계산한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다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파이 r 제곱하고 곱해서 계산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식을 외워서 식 외워서 이 식이 뭐 맞는 게 틀리는 게 어떤 거냐 이걸 고르는 문제는 전혀 안 나오니까 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는 다 풀어드릴게요. 또 종으로 설치한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은 뭐냐? 파이 r 제곱에다가 요 L이라고 하는 부분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L은 뭐죠? 여기 위에 곡면으로 휘어진 부분을 제거한 좌측 우측에 일정한 폭을 갖고 있는 부분까지만 L인 거예요. 그죠? 그거 조심하세요. 시험 문제는 실제로 요렇게도 표시하고 요렇게도 한 다음에 여기가 10, 1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정리 안 해놓으신 분들은 11을 갖다 곱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좌우 일정한 길이를 갖고 있는 부분까지만 L이라고 표시하고 거기까지만 우리는 계산하는데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파이 r 제곱 L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 r 제곱 L은 뭐죠? 얘 뚝 떼어내면 여기 있는 부분 떼어내면 뭐죠? 원기둥의 표면적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런 얘기예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휘어져 있는 부분 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탱크의 내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용적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적을 계산한 다음에 그 내용적에 계산된 것만큼 기름이나 뭐 위험물을 다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부의 일정 부분을 좀 공간을 띄워 놓은 상태에서 채워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 용적을 계산하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제2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다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 앞에서 이제 탱크의 내용적 계산했죠. 근데 그 내용적 계산한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을 일반 탱크의 공간 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산된 내용적 중에 100분의 5,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공간으로 남겨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95%에서 90%만 채워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건 아닌데 요 부분이 시험 문제 한두 번 나온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탱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중에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그랬어요. 얘네들의 공간 용적은 보세요. 당해 소화 설비의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에 용적을 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말이 더럽게 어렵죠.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쉽게 그리면 여기 이렇게 이제 옆에서 본 거예요. 여기 이제 소화약제 방출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요 소화약제 소화설비 방출구 요 아래의 아랫부분에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은 공간 용적으로 띄워 놓으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뭐 이렇게 뭐 이제 높다고 할 때 요와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로부터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은 공간 용적으로 남겨놓고 밑을 채워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안반 탱크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안반 탱크인 경우에서는 당해 탱크 내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당해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우리는 공간 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가로치기로 몇 번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공간 용적이 계산됐죠. 뒤에 이제 계산 문제 나오니까 그때 이제 다 풀어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앞에서 내용적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내용적 계산됐죠. 이게 공간 용적 개념에서 공간 용적 계산됐죠. 그럼 탱크의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냐?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을 우리는 탱크의 용량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얘기한 요 내용적 계산하는 요 공식에 의한 계산 방법과 요 공간 용적, 탱크 용량의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알고 계셔야 밑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산도 정확히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시험 보시는 분들이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계산 문제는 아예 포기하고 넘어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셔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현업에 들어가셔서 취직하셔서 책 뒤져가면서 실제로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면 되겠죠. 뭐 그죠? 시험 문제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계산 문제는 뭐 60문항 중에 뭐 4~5문제 많이 나올까요? 뭐 그 이상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계산 문제는 포기하고 공부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전략상 나쁜 전략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죠?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계산 문제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위험물 저장 탱크의 공간 용적은 탱크 내용적에 얼마 이상 얼마 이하로 하는가 그래서 요 자체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걸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또 다음 문제 볼까요? 그죠? 안반 탱크에 대한 거 가로치기 나왔죠?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15년 5회 이랬지만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나왔을 거예요. 자, 또 읽고 넘어갑니다. 안반 탱크에 있어서는 당해 탱크 내 용출하는 얼마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 얼마요? 100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 용적으로 한다. 단순한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다 물어본 거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지문화 시켜서 틀린 거 하나 숫자만 바꿔서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뭐라 그랬어요?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 빼라 그랬잖아요. 그죠? 1번 맞는 거고 또 탱크의 공간 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 용적을 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요게 이제 지문화돼서 나온 거예요. 그죠?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탱크. 저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그랬어요.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 용적은 해당 소화 설비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에 얼마요?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에 용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왜 틀렸겠어요? 이게 벌써 틀렸잖아요. 그죠? 7일간인데 30일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반 탱크에 있어서는 탱크 내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이에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해당 탱크 내 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큰 것을 우리는 공간 용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 노름인 거예요. 숫자만 바꿔서 내는 경우가 거의 99.9%. 그러니까 해당되는 숫자에 대한 거 그리고 시험 문제 뭐가 나왔는지 그것만 잘 캐치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뭐 틀릴 일은 없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게 또 이제 독자적으로 나왔네요. 그죠? 소화약제를 설치하는 놈들은 어떤 부분을 우리는 공간 용적으로 하겠느냐? 볼까요?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 용적. 그죠? 그럼 소화 설비의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에 얼마부터 얼마요? 0.3, 1.0. 그죠?
그죠? 나머지들은 뭐 몰라도 돼요. 왜 딱 똑같이 나오고 이 숫자에 대해서 틀리고 맞게 나오는 거니까. 0.3 이상 1.0 미만 높 사이의 면의 윗부분을 공간 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가 지금 이제 2페이지의 한 문제지만 이제 2페이지를 포함해서 3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넣어 드렸어요. 자, 하나하나 제가 계산하면서 제가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자, 횡으로 설치한 원통형 위험물 저장 탱크의 내용적이 500리터다. 그러니까 내용적은 벌써 계산해 줬네요. 그죠? 내용적이 500리터다. 근데 공간 용적은 최소 몇 리터야 되는가? 요거에 주의하세요. 그죠? 일단 범위 값은 뭐라 그랬어요? 공간 용적은 탱크 내용적이 얼마?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0리터에 100분의 5면 얼마예요? 100분의 5면 얼마예요? 25리터잖아요. 100분의 10이면 얼마예요? 50리터잖아요. 이건 뭐 암산도 가능한 거죠. 요 놈이 바로 뭐예요? 공간 용적의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놈의 탱크 내용적이 500리터고요. 지금 공간 용적은 이런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라고 얘기했으니 요거에 의해서 이 500리터의 100분의 5, 5%에 해당되는 것은 25리터고 10%에 해당되는 건 50리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간 용적의 범위는 25리터에서 50리터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공간 용적은 최소 몇 리터여야 되는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5리터. 최소 25리터 이하는 25리터는 공간 용적으로 남겨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최대 몇 리터여야 되는가? 그럼 50이라고 답을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복습이에요. 이 똑같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용량. 그럼 탱크 용량이 얼마냐? 내용적이 500인데 공간 용적 범위를 이렇게 공간을 이런 범위 값을 띄워놔야 된다 그랬으니까 탱크 용량은 뭐예요?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450리터부터 475리터 범위가 바로 탱크의 용량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만 알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산수다, 산수. 그러니까 나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다 찍고 그냥 계산 문제는 거들떠도 안 볼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사실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암산으로도 가능한 거고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런 거 포기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하면 저 또 엄청 또 비난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원수대로 잘랐으면 좋겠어. 지원한 인원의 뭐 20%만 선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그냥 기를 쓰고 공부하겠죠. 그죠? 또 나 또 이래갖고 또 뭐 혼날지 모르겠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계산한 게 나오죠. 자, 그림의 종으로 설치된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나 얘기한 거예요. 요 11은 생각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림의 종으로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서, 그죠? 공간 용적을 내용적의 10%라고 하면 그랬어요. 아까 공간 용적은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 요거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죠? 공간 용적을 내용적의 10%라고 하면 탱크 용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하는 거예요. 내용적을 먼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내용적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럼 내용적이 얼마예요? 아까 파이 r 제곱 l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파이 다 써볼게요. r이 얼마예요? 2.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l이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근데 이 실제 시험 문제도 그렇고요. 이 파이를 그냥 파이로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제시해준 대로 3.14 소수 두째 자리까지 3.14로 계산할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냥 3.14로 계산하셔도 돼요. 아니면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셨으면 그냥 파일을 눌러서 계산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요, 편차가 그렇게 뭐 가깝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들의 개념이기 때문에 3.14로 계산하든 파이로 계산하든 거기에 그 숫자에서 거의 뭐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 비슷한 게 나오면 그걸 답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파이 r 제곱 L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계산을 파이로 계산해 보니까 내용적은 125.66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내용적 계산했죠? 그럼 이제 쉽잖아요. 공간 용적은 지금 문제에서 내용적의 10%다 라고 얘기했으니, 그죠? 얼마요? 공간 용적은 125.66에 10%인 거예요. 10%는 뭐예요? 100분의 10이니까 0.1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12.5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지금 물어본 게 허가 용량을 계산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 것까지 구해야 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를 포기하려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것 같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125.66에서 결국에는 12.57을 빼주는 게 최종 답이 되겠죠. 그죠? 얼마요? 113.09 이렇게 나와요. 113.09 안 나왔네. 파이로 계산해서 그래요. 쭉 보니까 113.04 나왔죠. 이렇게 답 쓰고 나오면 100% 맞는 거예요. 오차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런데 저는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지 마셔라 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려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자, 보세요. 지금 내용적 계산, 탱크 용량 계산하려면 내용적 계산해야죠. 공간 용적 계산해야죠. 그래서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것을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공간 용적은 내용적의 10%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몇 %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90%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적에다가 그냥 무조건 처음 90%를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용량값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값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간 용적이 10%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만 채우는 게 용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이 10%다 그러면, 아니, 공간 용적이 내용적의 10%다 라고 얘기하면 계산된 내용적에다가 90%를 계산한 게 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용적이 125.66이었어요. 거기에 0.9를 해볼까요? 90%니까. 그러면 113.094가 나와요. 즉 113.09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10%를 왜 계산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계산된 내용적에서 10%에 해당된 거를 빼주려고. 그 빼준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값이 용량값이기 때문에 그럼 뭐하러 10%를 또 계산하고 거기서 뭘 또 빼주고 하냔 말이에요. 그냥 10%를 제거한 나머지 90%를 바로 계산하면 답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제 횡으로 설치한 거예요. 횡으로 설치한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파이 r 제곱 가로쳤죠? 가로쳤어요. 그 다음에 L하고 뭐였어요? 3분의 L1 플러스 L2 그랬잖아요. 이게 내용적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럼 내용적 계산해 볼까요? 내용적 얼마예요? 파이 R이 얼마예요? 5잖아요. 5. 파이 R 제곱 곱하기 가로치고 L이 뭐예요? 15. 그 다음에 3분의 양쪽에 있는 거 L1 플러스 L2 3 플러스 3 이거잖아요. 그죠? 너무 길게 했네요. 이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335.18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내용적이에요. 이제 2단계 거치지 않으면 된다 그랬죠? 뭐였어요? 공간 용적은 내용적의 10%다 그랬으니 용량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곧바로 그러므로 1335.18에
또 10% 계산해서 계산액 나간다고 빼주고 이러지 말고, 그죠? 그죠? 공간 용적은 내용적의 10%다라고 얘기했으니 용량은 90% 0.9를 바로 계산해주면 바로 용량값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1201.66이 나와요. 1201.66이 나옵니다. 비슷한 거 보세요. 4번 이렇게 쓰고 나오면 되죠. 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공간 용적이 제시되어 있으면 얘는 앞으로 계산할 필요 없다. 네, 공간 용적이 10%란 얘기는 용량 값은 90%일 테니 용량을 계산할 때는 내용적에다가 90%를 계산한 값이 바로 용량 값이 된다. 또 볼까요? 또 근데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볼까요? 바로 갈게요. 내용적 얼마예요? 파이 r 제곱 뭐였어요? L 3분의 L1 플러스 L2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1047.2가 나와요. 이게 내용적이에요. 또 게임 끝났죠? 용량 계산하래요. 내용적이 100분의 5래요. 그러면 곧바로 뭐 한다고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적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고요? 95%를 계산하면 바로 용량값 나온다. 왜 5%가 내용적이라 그랬으니까 그 내용적 5%를 뺀 나머지 95%가 용량값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994.84가 나오더라. 답 그냥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994.7 얼마 나왔다 뭐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렇게 뭐 편차들이 크게 나오니까 이 근사치에 나온 해당되는 값이 답인 거예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 빼고 나머지 자연수 정수 부분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또 볼까요? 네, 또 봅니다. 자, 내용적이 이제 2만 리터 그래서 계산할 필요 없네요. 내용적 딱 제시를 해줬어요. 2만 리터인 옥내 저장 탱크에 대하여 저장 또는 취급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보세요.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그랬잖아요. 원칙적인 경우라는 게 뭐죠? 이 공간 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간 용적의 원칙은 뭐겠어요?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용량은 뭐겠어요? 용량은 90%에서 95% 범위값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만 리터에 대한 90%또 2만 리터에 대한 95% 이것이 바로 용량값의 범위인 거예요. 계산해 보면 얼마요? 19,000에서 얼마요? 18,000 아니야. I'm sorry. 18,000이죠. 여기가 19,000 나오겠죠? 여기 얼마요? 18,000. 요게 19,00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18,000에서 19,000이 바로 용량값인 거예요. 그러니 최대 용량을 물어봤으니 정답은 19,000 이렇게 쓰고 나오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또 똑같은 얘기예요. 횡으로 설치한 원통형 위험물 저장 탱크의 내용적이 300이래요. 300이에요. 그 탱크 용량은 최대 얼마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0에 대해서 이것도 원칙적인 경우일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그죠? 그럼 공간 용적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일 테니까 300에다가 0.9를 곱한 270리터부터 300에다가 95%를 곱한 285리터까지 요놈이 바로 용량값의 범위가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 탱크 용량은 얼마 그랬으니까 285라고 답을 쓰고 나오면 되겠죠. 만약에 30이 답이 되려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30이 답이 되려면 공간 용적의 최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공간 용적의 최대치 10%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0리터의 10%까지 30리터까지가 공간 용적의 최대치, 15리터는 공간 용적의 최소치. 그죠? 그러니까 탱크 용량의 최대치는 285, 탱크 용량의 최소치는 270 이렇게 식으로 똑같은 숫자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문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답은 다 달라지겠죠. 그래도 우리는 다 확인하고 정답을 다 구할 수 있다. 자,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강조드리면 용량까지 계산한다 하더라도 공간 용적은 계산할 필요 없다. 내용적만 계산하고 나면 공간 용적을 제시했을 때 그 공간 용적에 반대되는 개념이 용량이니까 곧바로 용량을 계산해서 바로 답을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되셨습니다. 요거는 계산 문제지만 시험 문제, 빈출 문제 유형이니까 꼭 알아두셔서 또 시험 문제 풀고 시간이 나오면 한번 여기까지 다 푸셔서 만점 받으면 또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어요.